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지로나입니다. 셀타비고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주도적인 템포로 경기를 풀어가려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듀란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넓은 활동 반경을 앞세워 측면을 공략하며 드리블 돌파와 공간 창출에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아스파스는 여전히 경험과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을 무기로 하여 결정적인 순간의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모리바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템포 조율을 동시에 책임집니다. 셀타비고는 스리톱과 윙백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두드리며 상대 진영에서 강한 압박을 유지해 흐름을 자신들의 페이스로 끌어오는 운영을 선호합니다. 지로나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중앙 장악을 중시하지만 원정에서는 압박 강도에 밀려 공격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스투아니는 제공권과 위치 선점에서 여전히 강점을 보이지만 기동력이 떨어져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고립되기 쉽습니다. 아스프리아는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돌파로 위협을 만들지만 지원이 늦으면 단조로운 공격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르마는 중원에서 패스를 분배하며 빌드업을 이끌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 경우 선택지가 제한되고 실수가 잦아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되며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강한 압박과 홈 경기에서의 적극적인 전개가 지로나의 수비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듀란과 아스파스가 연계해 기회를 만들어내는 순간 지로나의 수비 블록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모리바가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높여 상대 전개를 끊어낸다면 경기 주도권은 확실히 셀타비고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반면 지로나는 스투아니와 아스프리아를 중심으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원정에서 반복되는 불안정한 수비 집중력과 전환 속도의 한계로 인해 꾸준히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우위를 동시에 갖춘 셀타비고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셀타비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벌리와 리버풀입니다. 벌리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나서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집중력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는 최전방에서 타깃 역할을 맡아 제공권과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지만 세밀한 전개가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앤서니는 빠른 돌파로 측면 공간을 열어내지만 돌파 이후 마무리 단계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며 공격 효율이 제한적입니다. 컬레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를 담당하나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 앞에서는 패스 선택이 흔들리며 빌드업이 무너지는 약점을 보입니다. 전방 전개가 단조롭고 수비 라인 또한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며 후반부 체력 저하가 겹치면 간격이 벌어져 실점 위험이 커집니다. 리버풀은 공격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완성도가 높습니다. 에키티케는 박스 안과 뒷공간을 모두 활용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고 살라는 오른쪽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인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비르츠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바탕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압박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볼을 탈취하며 경기의 리듬을 주도합니다. 특히 살라의 측면 돌파 후 컷백 패스가 에키티케의 득점 루트와 직결되면서 리버풀의 공격 패턴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용합니다. 또한 중원에서 짧고 빠른 템포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상대 압박을 손쉽게 무력화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전력 차이가 경기력으로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벌리는 포스터와 앤서니의 활동량에 기대를 걸겠지만 압박에 막혀 공격 전개가 끊기고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은 리버풀의 공격을 버텨내기에 역부족입니다. 반면 리버풀은 살라의 돌파와 에키티케의 마무리, 비르츠의 전개가 조화를 이루며 경기 내내 공격 템포를 유지할 수 있고 체력과 집중력 면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버풀의 파상 공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경기 주도권은 일찌감치 리버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반테와 레알 베티스입니다. 레반테는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우선시하며 파이브백을 통해 수비 밀도를 강화하는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로메로는 전방에서 빠른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측면과 중원에서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브루게는 2선에서 활발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연계를 이어가지만 최전방까지 영향력을 뻗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템포 조율을 맡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리듬이 무너지고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드러납니다. 레반테는 빌드업 과정에서 풀백을 안쪽으로 좁혀 중앙 밀도를 높이고 빠른 역습 한두 번으로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베티스는 400을 기반으로 하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풀백을 안쪽으로 좁히는 인버티드 전술을 즐겨 사용하며 중원 점유율을 높여 경기를 주도합니다. 에르난데스는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에서 위협적이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다소 약점을 보입니다. 리켈메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으로 공격에 변화를 주지만 수비 가담이 늦을 경우 뒷공간이 열리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셀소는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며 패스로 공격 템포를 조율하지만 상대가 집중 압박을 가하면 전개가 단순해지고 전방으로의 위협적인 패스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베티스는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몰아붙이겠지만 템포가 지나치게 느려지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활용하며 중앙 밀집도를 높이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의 압박과 패스 교환이 길게 이어지면서 경기 템포가 다소 늘어지고 득점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레반테는 수비 안정과 역습에 기대를 걸 것이고 베티스는 점유율을 장악하더라도 느슨한 전개로 인해 골 결정력 부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경기의 균형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맨유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경기에서도 전방에서 홀란드를 축으로 한 공격 패턴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홀란드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골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언제든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마르무시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전환 패스를 활용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셰르키는 2선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순간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원에서는 안정적인 볼 소유와 템포 조율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쥐지만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체력 부담으로 활동량이 감소하고 세밀함이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맨시티는 전방 압박과 공격 템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우선시하며 경기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쿠냐는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찬스를 만들고 마운트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전환 패스로 전방을 연결하며 팀 빌드업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페르난데스는 창의적인 패스와 세컨드 볼 장악 능력을 통해 공격의 중심을 잡지만 전개가 중앙에 집중되는 경향 탓에 측면 활용이 부족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이 떨어지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유럽 대항전과 리그 일정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체력적 부담이 누적되면 경기 후반부 집중력이 흔들리며 수비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포백과 3백 전술을 병행하며 풀백의 인버티드 움직임을 활용해 중원 장악을 노리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맨시티는 홀란드의 압도적인 골 결정력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맨유는 마운트와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전환 플레이와 역습에서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다만 양팀 모두 중앙 지향적인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강한 압박전이 이어지며 초반에는 빠른 템포가 유지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간이 줄어들고 전개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체력 부담이 누적되는 후반부에는 날카로운 공격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승부는 쉽게 갈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술적 균형이 맞물리며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구도 속에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경기에서도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패턴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전망입니다. 토레스는 전방 압박과 순간적인 마무리 능력을 통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언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야말은 가장 위협적인 카드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박스 안 침투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페드리는 박스 근처에서 볼 배급과 전환 패스로 템포를 조율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고 공격 흐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끌어올린 뒤 빠른 패스 전개로 상대 수비 뒤 공간을 지속적으로 파고들며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발렌시아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조직적인 운영을 중시합니다. 라바는 좌측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에너지로 공격 전개에 기여하지만
역습 전환 시 뒷공간을 쉽게 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페펠루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을 시도하나 기동력이 떨어질 경우 상대의 빠른 템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게라는 활동량으로 수비 범위를 넓히려 하지만 순간적인 스피드 싸움에서는 밀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특히 중앙 수비진은 발이 느려 상대가 속도를 살린 공격을 전개할 때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야말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박스 침투가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는 단단한 수비 블록으로 대응하려 하겠지만 순간적인 속도와 전환 플레이에서 밀리며 뒷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토레스의 전방 압박과 페드리의 전환 패스가 맞물린다면 바르셀로나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상대를 압박할 수 있고 득점 기회는 꾸준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발렌시아는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위험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전개가 빛나는 바르셀로나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